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슈퍼 웹툰 프로젝트 정상회담 슬레인3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유튜브에서 카카오 페이지 공식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다소 어색할 수는 있지만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9일이죠. 영화 강철비2가 강철비2 정상회담이 개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 강철비는요.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정상회담 스틸레인3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영화 강철비의 연출가이자 또 웹툰 스틸레인 시리즈의 작가이기도 한 양우석 감독님은요. 지난 10년 동안 웹툰과 영화를 오가면서 분단 세계관으로 대변되는 스틸레인 유니버스를 구축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장르를 오가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어온 크리에이터는 국내에서 이 양우석 감독이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양우석 감독님과 또 스틸레인 강철비를 함께 해온 카카오 페이지 이진수 대표님과 함께 스틸레인을 중심으로 최근 콘텐츠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IP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 바로 옆에 양우석 감독님 나와주셨고요. 또 그 옆으로 카카오 페이지 이진수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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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색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워낙 친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선은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우석입니다. 네. 감독님. 행복해요. 뭘 더 해야 될지요? 아니요, 그게 다죠. 네. 어색하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 또 대표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짧게 하시니까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한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하셔도 돼요, 감독님. 네. 제가 시간 벌어드리려고. 네네. 괜찮은가요, 두 분?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게 해도 뒤에 또 긴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요. 네. 두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지낸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되신다고. 그렇죠? 네, 예. 네, 두 분 그동안 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얘기 나누세요? 주로 제가 듣는 편이죠. 그런가요? 네, 제가 주로 듣는 편이고 네. 또 양 감독님은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학연이 또 네, 고등학교 또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제가 웹툰을 같이 하거나 영화에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그 감독님의 사실 작품을 다음 웹툰하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벌써 2011년도부터니까 횟수로 정확하게 10년 정도가 됐고요. 네. 또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 자체도 올해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카카오 페이지의 역사와 또 스틸레인 그 시리즈의 역사가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만날 때마다 웹툰 얘기와 영화 얘기도 물론 재밌지만 이 남북한 정세에 대한 얘기는 정말 어떤 책이나 무슨 매체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스틸레인 1부터 엄청나게 팬이었고 스틸레인 2, 3 오늘도 지금 스틸레인 4하고 5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나면 스틸레인 얘기를 거의 굉장히 많이 하죠. 네네. 감독님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지겹지 않으세요? 엄청 경청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스틸레인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작품들도 여타 계속 하고 있었어서 웹툰도 그 사이에 여러 개 또 하고 영화도 해서 저도 오히려 많이 이제 콘텐츠가 플랫폼이 변하면서 지금 미디어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말씀 같은 거 많이 좀 전해 듣고 있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디어 환경이 특히 이제 콘텐츠 쪽 같은 경우 OTT나 아니면 이런 웹툰 웹소설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됐고 이 둘의 중력이 너무 세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좀 재편이 되지 않겠나. 그 과정에 어찌됐든 한국이 지금 어쨌든 글로벌 문화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자리 잡고 이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 되려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일조를 좀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 방면에서 시작과 또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계속 인연을 쌓아오고 계신 건데 이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행사를 맡아오긴 했었는데 사실 네. 이렇게 웹툰 기자 간담회는 처음이에요. 게다가 그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도 온라인은 처음이냐 아니냐를 막 두고서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웹툰 기자 간담회 대표님 어떤? 네. 네, 저는 처음이지만 실제로도 정말 처음이죠.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초에 이태원 클래스가 네. 드라마로 나올 때 웹툰 드라마 이제 방영하기 전에 웹툰을 가지고 정말 최고 수준의 TV 광고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던 게 아마 웹툰을 가지고 본격적인 TV 광고를 그 수준으로 했던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또 웹툰과 또 영화가 크로스오버된 이번 스틸레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더군다나 웹툰 회사 대표와 네. 그러네요. 직접 각본과 그다음에 작품의 사실상 주인공이시죠. 네, 영수 네. 감독님이 오늘의 정말 주인공이고 거기에 제가 초대가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진짜 이 조합이 굉장히 새롭고 신선해서 저는 네. 또 이렇게 진행을 맡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늘 이 시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웹툰 정상회담 슬레인 3 영상 예고 동영상을 통해서 작품을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너희들의 평화가 깨질지라도. 일본이 원하는 평화, 미국이 원하는 평화, 북한이 원하는 평화, 중국이 원하는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평화. 각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물밑 전쟁이 시작된다.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슈퍼 웹툰 프로젝트 정상회담 스틸레인 3. 네, 웹툰 정상회담 슬레인 3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워낙 뭐랄까요. 이 웹툰인지 영화인지 모를 듯한 그런 예고 영상들이 저는 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탄탄한 작품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 강철비 2 남북 분단을 이 역사상 남북 분단물 역사상 가장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에다가 탄탄한 스토리까지 합쳐져서 깊이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웹툰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사전에 질문을 다 받았어요. 네. 원래는 보통은 이제 실시간으로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는데 오늘은 제가 다 모아서 오늘 또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기자님들께서 해주신 중복 질문을 우선순위로 진행토록 할 거고요. 시간 관계상 또 답변을 혹시나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카카오 페이지에 추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감독님, 웹툰 정상회담 슬레인 3와 또 이것을 영화화한 강철비 2 정상회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철비, 그러니까 스틸레인 2라고 하는 웹툰과 강철비라고 불리는 이제 영화의 네. 상호보완적 속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고요. 네. 어쨌든 두 작품 전체 다 한반도가 주인공이고 사실은 강철비 1, 그러니까 스틸레인 2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이제 강철비 2, 스틸레인 3에서 이제 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에서는 강철비 1에서는 이제 북한의 내부 붕괴와 전쟁과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 주장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많은 외교 석학들이 한국이 어쩌면 핵무장을 스스로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 지금 이제 강철비 2는 이제 평화 협상, 그러니까 평화 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비핵화가 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데 이제 역시 지금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한의 이제 뭐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다루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보자. 왜냐하면 한반도가 지금 사실상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룬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네. 대표님이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질문이 계속 생각나고 또 네. 물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네요. 아, 그럼요. 네, 이런 뭐 영화나 웹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 감독님께서는 작품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네. 사실 이 카카오 페이지 회사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카카오 페이지 회사 소개를 네. 하라고요? 오늘은 정상회담이 주인공인데. 아, 또 짧게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카카오페이지의 대표인 이진수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페이지라는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페이지 회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정말 글로벌한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글쎄 웹툰 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독자한테는 웹소설 회사일 거고요. 어떤 사용자에게는 무슨 글쎄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가끔 자주 만드는데 어떤 뭐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카카오페이지를 소개하는 딱 한마디는 카카오페이지는 대한민국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시장과 사업을 정말 글로벌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블 같은 회사를 꿈꾸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카카오페이지는 마블과는 다른 문법과 또 다른 경로로 언젠가는 우리 삼성전자가 소니를 넘어섰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의 스토리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자리를 잡고 또 카카오페이지가 기업적으로도 마블의 위상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그런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비전이 네, 확실하게. 진짜예요. 네. 네. 진짜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질문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갈아 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질문이 좀 연관성이 쭉 있으면 대답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 형식으로 네, 한 분 한 분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럼 양우석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유진 기자, 부수정 기자, 그리고 박수연 기자의 질문입니다. 웹툰 연출과 영상, 영화 연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에이터로서 두 미디어가 갖는 특징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또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업하신 느낌이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웹툰을 영화로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기억하기 편하게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업한 느낌이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뭐 그 연관이 있는 질문이어서 네네.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네. 답변을 좀 좋습니다. 드리자면 영화는 어찌됐든 이제 예술의 성격은 시간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앉으시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화를 어찌 보면 자동으로 관람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웹툰이나 어찌됐든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 페이지를 오래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고 맞아요. 심지어 이상한데 그러면 훅 넘기고 먼저 뒤를 봐도 되고 해서 이제 시간 예술과 이제 공간 예술이라고 하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영화는 어찌됐든 뭐 오래 보셔도 3, 4주 정도면은 사실은 끝이 납니다만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즈니스 텀으로 보면 훨씬 길죠.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살아남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 뭐 DC나 지금 마블 코믹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80년을 버티신 사실 슈퍼맨과 배트맨은 굉장한 할아버지세요. 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웹툰과 이제 영화를 대할 때 저의 자세는 웹툰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기획과 작품을 쓰는 이제 작가로서 연출 작화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저도 작가적 입장에서 드리는 거고 영화는 조금 더 포지션이 어찌됐든 수백 분의 스태프들과 100억이 넘는 큰 돈이 쓰이니까 연출자로서 어찌됐든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좀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이요. 네. 훨씬 많습니다 웹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이제 어찌됐든 참여하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웹툰은 이렇게 글 써서 드리고 저도 이제 구경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영화는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네. 막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 약간 그런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를 할 때 더 훨씬 조금 희열이랄까요? 아무래도 직접 다 만들고 나오는 거니까. 희열보다는 이제 사실은 수명이 주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희열보다는 예, 어떻게 싸워서 살아남는다 뭐 그런 게 목적이 생존이 직업이 목적이지. 수명이 줄죠. 네, 모든 직업이 수명이 주는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존이 목표입니다. 예. 생존이 목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님께 질문 네. 드릴게요. 박재환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마블 DC 히어로는 인성, 그러니까 캐릭터를 기본으로 한 확장 상상력인데요. 스틸레이는 한국적 특수성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에 제한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해외 진출이요. 저는 해외 진출 일단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저는 한국 그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어떤 로망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서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다. 그러니까 글쎄요, 저 오히려 글로벌의 제일 앞에 있는 회사로서 저는 글쎄 스틸레인 정도 되는 그 컨텐츠를 두고 해외 진출에서 맞는 거냐, 걸맞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에게는 무의미해요. 네.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스틸레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이 시나리오 구조라든가 이 시나리오 구조라든가 이 스토리의 그 전개하는 그 퀄리티가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말 저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스틸레인 4라든가 스틸레인 5라든가 하는 시퀄도 뭐 저는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라고 하는 정세와 이것이 글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미 이 소재 자체가 글로벌하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그 다음에 복잡한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증폭되어 있는 갈등 구조 속에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돌발 변수, 작가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돌발적 상상력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나올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한국적인 그런 글로벌을 논하기 전에 가장 한국의 스토리 비즈니스에서 제대로 다룰 만한 그런 작품이 스틸레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적인 그런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퀄리티로, 그 다음에 어떤 깊이로, 어떤 독창성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에서의 성공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스틸레인 프로젝트를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카카오 페이지를 대표할 만한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도 가능성 있는 그런 IP 유니버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진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독님과 맨날 조르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때문에 되게 부담감을 오히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명 주는데 한숨 더 해주시는 거 아닌가. 네, 자 다음은 양우석 감독님 질문 또 드릴게요. 박재환 기자, 이유진 기자의 질문입니다. IP 확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블이나 DC 슈퍼히어로 빌런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 가는데요. 강철비는 남과 북의 극단적인 대치, 그러니까 항상 핵무기가 등장해야 하는 정도, 그 오히려 확장성을 좀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스틸레인의 IP 확장성, 그리고 남북분단 유니버스의 미래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쨌든 DC나 이제 마블 같은 이제 작품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기획을 하신 이제 DC나 마블 회사의 프로듀서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작가분들을 고용해서 IP도 이제 다 회사가 갖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고, 저는 사실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DC나 마블하고도 닮은 면이 웹툰을 한다면서 닮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는 우리 일본의 가도카 출판사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비슷하지 않나 온라인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레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아이러니한 근데 사실 이제 쓰는 저로서는 약간 슬픈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스틸레인 시리즈 쓴다는 건
어찌됐든 스틸레인 시리즈의 뿌리는 분단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걸출한 분단문학이라고 하는 뭐 광장이라든지 단독강화라든지 이런 소설을 보면 그 외에 다른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주인공이 죽습니다. 네. 분단물이. 그리고 이제 이유도 모를 거대한 장벽에 맞춰서 이제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단은 우리가 하지 않았거든요. 분단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단에 대한 어떤 체제 시스템을 고치거나 어떤 우리 방향으로 가려는 걸 우리가 못해요. 거의 모든 분단물은 영화든 소설이든 한번 잘 보시면 다 주인공이 죽습니다. 심지어 강철비조차도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돌아가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철비 원이요. 아, 네네. 예, 그때 이제 엄초로 나오셨던 정우성 배우님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아, 네. 투는 참고로 누가 죽을까요? 예, 뭐. 스포 금지. 스포 금지입니다. 네, 스포 예. 금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강철비 2를 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분단물의 진화예요. 우리도 뭐를 하긴 해야 된다. 근데 할 수는 없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이제 모색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스틸레인을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냉전 시대가 붕괴됐을 때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냉전은 끝났는데 미중 격돌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실은 웹툰이나 영화가 기획은 한 3, 4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이 시기에 미중 갈등이 이렇게까지 격화될 줄은 모르고 쓰긴 했으나 네. 사실상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장이 된다고 하면 냉전 시대 때 독일이 의외로 스파이물의 주된 배경이었어요. 만약에 스틸레인 시리즈가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동아시아가 이제 어찌 보면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한가운데 지금 한반도가 껴있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고 그런 것들로 확장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글쎄 이런 얘기 듣다 보면 4시간 간다니까. 네, 무궁무진한 제가 이야기. 주로 듣는다는 얘기란 게 이런 얘기예요. 정말 재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진수 대표님의 질문입니다. 김영원 기자, 부수정 기자, 박수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IP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양질의 K스토리 IP를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보유한 독점 IP는 몇 개이며 향후 연간 몇 개 규모의 독점 IP를 늘려갈 예정이신지 또 독점작 개발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시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뭐 카카오페이지에게 IP 비즈니스와 IP를 확보하고 제작하는 일은 뭐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이자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 다음에 발전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카카오페이지는 작은 플랫폼 서비스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 죽어가던 카카오페이지를 일으켰던 것도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소설 하나의 힘에 의해서 저희가 IP 사업과 그 다음에 플랫폼과 IP가 어떻게 조화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면서 이 모든 사업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과 일본에서 글쎄요. 이제까지 카카오페이지가 한국과 일본에서 카카오 재팬과 카카오페이지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그 투자액이 지분 투자가 됐건 IP 투자가 됐건 그 다음에 월급이 됐던 아니면 어떤 지급 수수료가 됐던 작가한테 드렸던 어떤 그 수익 배분이 됐든 말이죠.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저희가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1조가 넘는 그런 매출도 거뒀습니다.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 저희가 플랫폼 회사에서 IP 회사로 진화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2014년, 15년부터는 정말 마음속에 깊숙이 마음을 먹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IP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약 7,000개 정도의 7,000작품 정도 정확하게 저희가 뭐 7,013개 뭐 이렇게 세지는 않겠지만 얼마 전에 7,000개의 오리지널 IP 타이틀을 보유한 그런 회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7,000개니까 정말 대단하고 만약 17,000개면 더 대단하겠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7,000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공교롭게 이 7,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는 플랫폼을 IP 사업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지의 플랫폼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를 MAU, monthly 뭐 이런 지표 다 필요 없고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7천만 명이 만드는 게
저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지점 같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인구의 1%가 매일 우리의 고객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의 글로벌 고객 수가 하루에 7천만 명이 넘고, 저는 한국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주력 IP들이 그러한 플랫폼 환경에서 런칭되고 또 인큐베이트 되고 그 다음에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IP 비즈니스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전 세계 7천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매일 들어오는 서비스에 매일 K스토리 IP를 매일 새로운 신작을 거의 전 세계 언어권으로 매일 출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지가 그리는 IP 사업의 첫 단계는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작업하는 감독님, 함께 작업하는 작가님, 함께 제작하는 제작사, 이런 생태계와 회사들이 이 K스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말 대한민국다운 그런 마블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글쎄 뭐 7천 개 안주할 생각 없고요. 네. 저는 한 7만 개까지는 그냥 이 모드로 그냥 계속 양적으로 그다음에 질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겁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우석 감독님 질문 살펴볼게요. 최용주 기자의 질문입니다. 스틸레인 유니버스를 현 세계관에서 변주를 주며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DC 확장 유니버스처럼 스틸레인 유니버스를 한반도를 넘어서 다른 나라나 세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스틸레인 유니버스의 스핀오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어쨌든 DC나 이제 마블이 뭐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 계신 어쨌든 유니버스하고는 다른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비슷한 걸 첫자른 오히려 1990년대 톰 클랜시류의 어쨌든 이제 첩보 밀리터리 그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를 다룬 작품들 세계랑 오히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브랜드로 이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반도는 지금 아직도 냉전 체제 속에 있는데 국제 정세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설이든 웹툰도 싫든 좋든 언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놓았을 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뉴스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통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거를 이제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웹툰이나 웹소설 형태가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한반도 문제가 지금 한반도만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풀 수도 없는 문제고, 점점 더 이제 세계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다른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필 딱 정확하게 껴 있고, 그래서 저는 싫든 좋든 간에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이야기가 계속 나간다 보면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본질이고, 그게 오히려 이 현재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POV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모자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도 계속해서 관객, 독자 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계속해서 질문 겸 콘텐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관 확장은 검토해두고 열린 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님 질문 또 살펴볼게요. 네. 박소은 기자와 전유성 기자 그리고 박수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한 IP를 어떤 콘텐츠 제작에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IP를 확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IP를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정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마블 유니버스를 지향점으로 보이는데 카카오가 그리는 IP 유니버스에 대한 빅피처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하신 기자님이 직접 얼굴을 뵙고 싶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이에요. 네. 이 얘기는 정말 카카오페이지의 어떤 사업 계획에 아주 중추에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쎄 저희 회사하고 관련돼서 몇 번 그 신문지상으로 다뤄졌던 그 표현 중에, 아까 제가 뭐 하면서 우리 마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질문지상에도 나오고 이 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웹툰 회사 사장님들은 마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저는 카카오페이지를 마블처럼 만들고 싶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판 마블이라고 저는 글쎄 굳이 얘기할 거면
마블과는 다른 마블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마블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1939년에 설립됐고요. 마블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숫자가 8,0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39년이니까 80년 동안 8,000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라고 하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헐리우드 자본시장을 끼고 영화를 통해서만 걸어들인 수익이 18조 원이에요. 그리고 뭐 머천다이징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정말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마블 유니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IP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카카오페이지는 명확하게 마블이 성장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을 생겼고 다른 성장 루트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IP 비즈니스의 미래도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표현해도 되게 다른데 글쎄요. 마블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그 축적되어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페이지가 그 만들어내고 있는 웹툰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단기간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런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스토리들이 연재되고 만들어지고 팬덤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 마블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마블이 성장했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훨씬 더 파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도 너무 다양해요. 네. 마블 시리즈 하나로 8,000개가 나오는 글쎄요. 저는 앞으로 80년 동안 8,000명이 등장하는 시리즈물을 만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18조 원을 벌어들이는 영화로 18조 원을 벌어들이는 IP 유니버스 프로젝트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IP 유니버스 전략은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IP 유니버스를 수개, 수십 개, 수백 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지가 마블이 되고자 하는 한국형 마블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마블과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플랫폼적이고 훨씬 더 플랫폼과 IP가 연결되고 훨씬 더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훨씬 더 유연한 포맷과 훨씬 더 유연한 그런 자본이 결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는 좀 더 저는 글쎄 어떻게 보면 저는 마블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양우석 감독님 같은 분을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뭐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자원이세요. 본인 스스로가 뭐 천만 감독이시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웹툰과 영화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자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 지금 계시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런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이제 카카오페이지의 당면한 IP 비즈니스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다 보니까 다음 질문도 이어서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서요. 이희승 기자분과 또 위성주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세계관 확장이 가능한 IP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마블 유니버스와 같이 되려면 어떤 IP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시작을 스틸레인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똑같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네, 요거에 대한 추가 똑같이 될 수도 없고요. 네. 똑같이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IP를 선정하는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IP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지금 꿈꾸고 계시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방향성에서 어떤 IP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지. 역시 이 질문도 굉장히 깊네요. 네. 대답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네. 뭐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어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카카오페이지 어떤 IP에 투자합니까? 카카오페이지가 유니버스가 될 수 있는 IP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정말 저희 IP 사업 전략의 정말 정수이자 K스토리가 왜 경쟁력이 있냐? K스토리는 어때야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는 것과 다 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K-스토리, 스틸레인과 같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지는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작 연재 작품들이 엄청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초경쟁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이 뜰 거야. 이제는 배경이 핵잠수함이어야 해. 이제는 우주여야 해. 이제는 이태원이야. 아니야, 개포동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아니야, 로맨스 코미디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기보다요. 저희한테 IP 유니버스 프로젝트로 선택되는 그 프로젝트들의 과정을 보면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저는 플랫폼에 녹아져 있는데 초경쟁 마켓이잖아요. 초경쟁 마켓에서 이겼거나 초경쟁 마켓에서 이길 수 있는 스토리를 선택해요.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는 건 거의 대한민국에 1,300개가 넘는 CP들이 7만 개의 작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하는 레벨의 그런 스토리라면요. 글쎄 한국 여자 골프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 대회 수준에 이미 근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승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나 사실상 전 세계 전 언어권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들은 지난 저희가 몇 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십 개의 작품 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카카오페이지의 거래액이라든가 매출 구조도 해외에서 나오는 것이 급기야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과거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K-스토리의 매출액이 해외가 국내보다 더 커진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IP들은 국내외에서 초경쟁을 이겨내는, 그리고 매주 연재되면서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런 댓글을 전 세계에서 받아가면서 매주 연재되고 있고 하루에 뭐 수천만 원을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작품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IP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의 스토리는 초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한국의 작품들은 독특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게 선정적이거나 그렇게 섹스를 들이거나 그렇게 폭력적인 바이올런스를 들이지 않고도 아주 독특한 갈등 구조를 섬세하고 깊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게임 판타지라든가 로맨스 판타지처럼 한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장르 개발에도 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헐리우드과 다르게 친여성적인 작품의 다양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초경쟁, 그 다음에 정말 독특한 섬세한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새로운 판타지 영역의 개척, 네 번째 친여성향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가 한국의 IP 비즈니스, 스토리 IP 비즈니스의 미래가 밝다는 저는 몇 가지 증거가 되겠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 중에 특히 스틸레인처럼 5년에서 10년, 1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소재가 보여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어떤 IP가 상업성이 뛰어나고 어떤 IP가 확장성이 있고 어떤 IP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획 단계 때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흡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웹툰 시장, 최소한 웹툰 시장에서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더 좋은 IP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투자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더 만들어진 거는 더 대담한 마케팅과 더 대담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더 큰 IP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경험뿐만 아니라 감과 뭔가 보는 눈과 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그럼요. 이제 진짜 섬세하게 딱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감독님도 옆에 계시지만 카카오페이지하고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작품이 가져온 열람 그 트래픽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에서의 결과를 다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작을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세계관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 훨씬 더 큰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스틸레인 1 시리즈 그다음에 2 시리즈 지금 3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4나 5로 가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아마 더 대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땅굴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이번에 핵잠수함이에요. 네. 핵잠수함에 새 정상이 납치되는 그런 얘기로 이 영화가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만을 봐도 같은 세계관과 같은 컨텍스트에서도 훨씬 더 상상력이 전 대담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4나 5도 기대가 되고 감독님 수명이 주는 그런 것들이 이게 같이 성장을 하다 보면 더 IP들이 스스로 진화를 하게 되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스스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작품의 매출이 1억 원 나올 때와 10억 원 나올 때와 100억 원 나올 때와 1000억 원 나올 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작가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열렸고 앞으로 뭐 글쎄요 3년 뒤에 5년 뒤에는 뭐 감독님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훨씬 더 큰 판과 훨씬 더 큰 물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고 그거를 하면서 스케일을 펼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님의 수명은 줄지만 또 독자분들이나 또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과 뭔가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들이 되게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건강은 저희 회사에서 네. 팬으로서. 네. 네. 자, 감독님께 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김경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고 계십니다. 흔치 않게 시리즈물로 제작하며 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화가 아닌 다른 형식의 콘텐츠와 플랫폼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메인 타깃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염두에 둔 플랫폼별 타깃은 어떤 부류인지 또 궁극적으로 감독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네. 한다라고 하면 이게 힘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골랐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은 해야 할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 이제 20세기하고 다르게 확실하게 21세기는 경영에서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경영비법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A, B, C, D 각각 여러 가지 상황에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놓거든요. 저는 지금 어찌됐든 작품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 게 특히 강철배 시리즈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뭐 독자든 관객이든 국민들에게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 변호인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젊은 청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자체가 어찌됐든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싶은 생각은 있으나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어떤 뭐 다른 걸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공손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드려보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이랬습니다. 라고 잘 모르셨던 것들을 좀 드리는 아시지만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오히려 시뮬레이션 해드리는 게 저는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했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저 자신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드리면 거기서 이제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게 제 목표지. 감히 뭐 메시지를 뭐 누구에게 푸시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과 독자의 몫으로 주고 싶으신 거죠, 감독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진수 대표님의 질문도 이어서 드릴게요. 송가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웹툰 및 웹소설의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건 뭐 정확하게 저는 플랫폼의 성장과 완전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저는 넷플릭스 담당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는데요. 네. 얼마나 저희한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많은 방송사,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또 영화사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는 글쎄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다음 웹툰의 초창기 시절부터 얘기해보면 2003년, 2004년 그 시절부터 2018년까지 영화와 드라마화가 됐던 작품이 18작품인가 그랬어요. 근데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아마
한 5, 60작품, 70작품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더 많은 웹소설과 웹툰이 영화와 드라마의 메이저한 제작 소스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디언스 파워겠죠. 이미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디언스 파워일 뿐만이 아니라 초경쟁 마켓에서 이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제작자로서 흥행에 있어서 훨씬 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뭐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이 지금 정말 전 세계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글쎄요 아마 뭐 해외 시장 진출을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웹툰 회사들도 다 같이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웹툰 회사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투자하게 될 아마 자금은요 수조 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조 원이 투자가 되는 플랫폼에서 우리의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해외 현지 작가들의 작품이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서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엄청난 어디언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웹툰, 웹소설 작품들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그런 러브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관점은 이번 그 스틸레인 프로젝트처럼 크리에이터가 원래는 영화라고 하는 포맷으로 했던 것이 또한 슈퍼 웹툰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이 방향의 크로스오버도 저는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슈퍼 IP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오리진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소설 원작이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웹툰 원작이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가능성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플랫폼과 또 IP 어댑테이션과 IP의 그 변주와 그 다음에 소비자를 관점으로 놓고 어떤 시너지와 그런 사업의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면 사실상 뭐 어떤 그 오리진에 상관없이 저희는 과감하게 연계하고 시너지를 추구하고 새로운 IP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진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태원 기자 그리고 이상진 기자의 질문입니다. 제작 당시는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경직된 상태입니다.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현실의 남북관계 상황이 작품 세계관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현실과 어떤 경계선에서의 질문인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뭐 어쨌든 크게 이제 두 섹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전 체제가 끝나는 왜냐하면 네. 냉전으로 시작된 이제 분단 시스템이었고 저희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대결 구도로 수십 년 동안 있었고 그러다 이제 냉전이 붕괴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글쎄요. 사실은 30년 동안 벌어졌던 일은 제가 볼 때 그냥 패턴이에요. 도돌이표처럼 화해 모드로 갔다가 긴장 모드로 갔다가 화해 모드로 갔다가 긴장 모드로 갔다가 이것의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던 네. 아마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나고 분노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끼리 뭘 해결한다고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도 화해 모드로 또 갔다가 또 긴장 모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3년이 넘었으니까 네. 지금 어찌됐든 3년 뒤에 이게 개봉할 때쯤 어떤 상황이 될 거야 정확하게 예측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그 도돌이표의 어떤 흐름상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이제 추구했던 건 뭐냐면 어찌됐든 저는 최소한 30년 이상의 시간을 그러니까 통사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근원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가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지칩니다. 네. 예, 현상이 맨날 변하니까. 심지어 이제 저희 작품에선 어떻게 지금 북위원장이 표현되어 있냐면 북위원장이 어떨 때 화해 모드로 나올 때 모습하고 지금 막 저런 이제 몹쓸 짓을 할 때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이게 같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예 캐릭터를 나눴어요. 그래서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조선사라는 위원장의 캐릭터하고 박도원 배우께서 연기해주신 이제 호위청국장 역할은 사실은 샴쌍둥이처럼 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지킬 앤 하이드처럼 네. 일부러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굿캅, 배드캅, 네. 뭐 아니면 선역, 나쁜 역, 이제 지킬 앤 하이드처럼 저희가 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 캐릭터로 몰 수가 없더라고요. 북이라는 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체제가 어떤 방향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이 그때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했더라면 그리고 북이 그냥 외국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네. 외국이 돼서 뭐 사이가 좋은 이웃이 되든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이웃이 되든지 간에 그냥 외국 대 외국으로 그러면 언젠가 EU처럼 국가 연합 시스템처럼 갈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땐 뭐 통일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두세 대 이상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처럼 이제 지금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직 한국은 헌법적으로 내전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내전 상태를 끝내고 어찌됐든 평화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화나 웹툰이 참 좋은 건 이러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미리 좀 이렇게 아까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질문을 양우석 감독님 그리고 대표님께 한 질문씩 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우석 감독님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아마 또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웹툰 스틸레인 4 또 영화 강철비 3도 나올 예정인지 혹은 언제쯤인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작품은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족이 변했음에도 가족에 대한 이제 정체성이나 가족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형태도 어마어마하게 네.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면 아이들 네.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네. 아이들에게 어른은 누구고 어른에게 아이는 누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는 하긴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기작 정도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역시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대표님 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카카오 페이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네.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국외로 그냥 간략하게 저는 키워드를 두 개로 나눈다면 네. 국내에서는 카카오 페이지가 좀 더 과감한 그런 IP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들에 좀 더 과감한 시도를 그 수위를 점점 올려가면서 할 거라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계획에서 스틸레인 프로젝트,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됐던 승리호 같은 프로젝트가 카카오 페이지가 국내 사업에서 IP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화시켜 가는지를 저희가 스스로 시장에 보여주고 그리고 유저와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저희의 사업 방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이 놀 수 있는 판을 글로벌 전 세계 전 언어권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7,000개의 IP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IP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국가와 얼마나 많은 언어권에 얼마나 동시적으로 사용자 풀을 모아갈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IP 풀과 IP 파이프라인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이 문제를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네. 정말 글로벌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레벨이 되고자 하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이 남아있고 제 생각엔 이제까지 왔던 길보다 3배, 4배 더 먼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 카카오 페이지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을 바꿀 거고 저희의 서비스도 바꿀 거고 저희의 디자인도 바꿀 거고 저희의 마케팅하는 방식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IP에 투자를 하는 방식, 획득하는 방식, 그 다음에 윈윈하는 방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화를 통해서 제가 오늘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다운 마블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다운 그런 한국이 만들어낸, 저는 뭐 카카오가 만들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의 IT 자원, 그 다음에 시장 자본, 그리고 한국의 크리에이터 탤런트,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어떤 벤처 정신과 그런 기업가 정신들이 모두가 융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미래 산업의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스토리 비즈니스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BTS에 이어서 기생충이 대박을 쳤잖아요. 네. 이제는 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BTS라든가 기생충과 같은 그런 글로벌한 영향력을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크게 이걸 확장할 수 있느냐가 정말 대한민국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 부분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일 변화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슈퍼 웹툰 프로젝트 정상회담 스틸레인 3 기자 간담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또 배우게 되고 또 뭔가 뭐랄까요, 크리에이터가 가진 그런 명확한 비전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저는 이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대표님?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 깜짝 어디 적혀있지도 않은데 네. 그냥 네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독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뭐 재밌게 잘 참여했고요. 네. 저도 뭐 온라인 간담회를 영화 제작 발표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앞에 조명이 있고 이제 조금씩 더워지면서 네.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직접 뵙고 또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뭐 상황이니까 그렇고, 뭐 어찌됐든 그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찾으실 때는 꼭 마스크나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마스크, 손소독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좀 해주시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께서 생중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바쁘신 와중에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조선인민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입니다. China knew the coup was going to happen. And that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시방 중국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이질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hey, hey. This is my submarine. Secondhand I'm smoke. tired.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 같습니다.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네, 로켓도 쏴주려고 합니다. 나리가 남겨먹기 힘든다. Do it. 평화 협정이 누가 됐었어? 조선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마. 발사 열쇠 달라. 당신 삐쌌어. 우리 발사했습니다. 구조천전.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